기회입니다. 저는 이 AI 시대가 왔을 때 약사 오히려 AI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주의 중에 하나거든요. 실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AI 시대가 와서 되게 막 사라질 직업 중에 몇 가지가 뭐 약사나 의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약사들의 입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자면은 목약지도 모니터링에서 AI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자면은 뭐 기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박사님 뭐 제가 배가 아픈데 이 약 먹어도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은 논문 기반으로 된 AI 프로그램을 씁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제미나이나 챗 GPT도 좋긴 하지만 그 컨센서스를 쓰는 이유가 현재 사이언스 저널 논문에 안에 있는 것만 바탕으로 해서 추출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논문을 봤을 때 좀 신뢰도가 높은 논문들 그런 논문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줍니다. 퍼센테이지로 따져요. 이게 100%가 이게 된다 아니다 100가지 논문 중에 한 70개 논문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. 그리고 판단은 전문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논문을 하나하나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사실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봐야지 아예 그냥 나는 AI 시대가 오더라도 나는 AI를 절대 쓰지 않을 거야. 왜? 약사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. 안 할래. 오히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오히려 뒤처질 수 있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환자로부터 신뢰를 항상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창고형 약국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형 약국이죠. 대형 약국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본질은 약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까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는 이 분이 조제한 약은 어쨌든 내 몸을 낫게 해주는 신뢰감 있는 전문가라는 거는 변치 않아야 돼요. 자본주의에 매몰될 수 있거든요. 어느 순간 빡빡한 세상이 되고 던져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욕심이 또 생기고 이제 워라밸 이런 거를 또 추구를 하고 하게 된다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학고형 약국, 대형 약국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냥 캐시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거의 2년, 3년 반 동안은 계속 일반 약 공부를 합니다. 팜클래스, 그런 팜 아카데미, 팜클래스, 뭐 아니면 책도 사보고, 뭐 대한약사에서 나온 거 이런 거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책을 사거든요. 수업이 있으면 또 수업 들어보고 또 스터디, 그 약사가 되어서도 약사 모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스터디를 뿌려가지고 일반약 스터디를 또 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또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컨텐츠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 컨텐츠가 안 나와요. 예를 들면 몸살 감기, 목 감기, 코 감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. 저는 그래서 매주가 시험 기간이에요. 컨텐츠를 일주일에 하나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컨텐츠가 안 만들어지니까 공부를 안 하면 컨텐츠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다행인 점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공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.